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있는 증권사 앱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빨간색 숫자들 사이로 파란색 마이너스가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마이너스 몇 퍼센트 수준이 아닙니다. 원금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빚만 10억 원이 되어 있는 생지옥 같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돈만 날리는 것을 넘어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곳, 바로 선물거래라는 이름의 잔혹한 도박장입니다. 오늘 똑똑한 경제학에서는 선물거래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단 몇 시간 만에 무너뜨리는지 그 공포의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바늘을 2021년으로 돌려봅니다. 당시는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수백만 원씩 오르고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때였죠. 사람들은 조급해졌습니다. 옆집 철수는 코인으로 수십억을 벌어 퇴사했다는데 성실하게 월급만 모으는 나는 벼락거지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이때 사람들의 귓가에 달콤한 유혹이 들려옵니다. 적은 돈으로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마법의 단어, 바로 선물거래였습니다. 선물거래의 원리는 사실 간단합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물건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100원인 사과가 한 달 뒤에 오를 것 같으면 미리 100원에 사기로 계약하는 겁니다. 만약 한 달 뒤 사과가 150원이 되면 나는 50원의 이득을 봅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에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는 없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우리말로 지렛대라는 녀석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 주식은 100만 원어치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에서는 내 돈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금액을 굴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무려 1억 원어치의 베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거래소가 시청자 여러분을 믿어줘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을 자극해 수수료를 뜯어내려는 정교한 덫입니다.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률도 100배가 됩니다. 내가 산 자산의 가격이 단 1%만 올라도 내 원금은 2배가 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리는 것 같고 마치 내가 투자의 천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죠. 당시 커뮤니티에는 수천만 원으로 수백억을 벌었다는 인증 글들이 불티나게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현물 주식하니 바보처럼 언제 돈 벌래? 라는 조롱이 섞인 글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쏟아부으며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게임의 설계자는 결코 플레이어가 돈을 벌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환상적이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1%만 떨어져도 내 원금 100%가 날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거래소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가서 담보금이 부족해지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자산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은 단 1초도 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1년 말부터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조 원의 자산이 증발했고 화면 속 숫자는 0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0이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겁니다. 해외 선물 옵션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크면 강제 청산조차 되지 않고 마이너스 잔고로 넘어가 버립니다. 1,000만 원 투자했다가 7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괴담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저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공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1,000만 원이 7억 원의 빚으로 변하는 비극.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지옥의 수레바퀴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선물 거래의 본질이 투자가 아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회사가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누군가 1원을 벌면 반드시 누군가는 1원을 잃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소와 증권사는 그 사이에서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죠. 여기에 두 번째 원인, 레버리지의 배신이 더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선물 시장에서는 아주 미세한 물결만 잃어도 개인 투자자의 배는 뒤집혀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배 레버리지를 썼다고 가정해보죠. 이 상태에서 자산 가격이 단 0.1%만 출렁거려도 여러분의 원금은 10%가 왔다 갔다 합니다. 1분에도 수십 번씩 파도가 치는 시장에서 개인의 멘탈이 버텨낼 재간이 있을까요? 심지어 더 잔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슬리피지 현상입니다.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절매를 걸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팔려는 사람만 가득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허공에서 수직 낙하합니다. 내 원금 1,000만 원이 다 녹아내렸는데도 거래는 체결되지 않고 저 밑바닥 가격에서야 겨우 팔리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빚으로 남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00만 원이 7억 원의 채무로 변하는 공포의 메커니즘입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세 번째 원인은 뇌를 마비시키는 도파민에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사실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차트와 수백 %씩 찍히는 수익률을 한번 경험하면 평범한 노동으로 버는 월급은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본 사람은 그 다음 날 50만 원을 잃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잃은 돈을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 즉 본전 심리가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남성은 퇴직금 5천만 원을 들고 해외 선물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꿈만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1,000만 원이 벌려 있었죠. 그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재능이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는 곧바로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과 다르게 발표되었습니다. 지수는 단 30초 만에 3% 급락했습니다. 100배 레버리지를 썼던 그의 화면에는 순식간에 강제 청산 문구가 떴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바람에 청산 주문이 한참 아래에서 체결된 겁니다. 5천만 원의 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증권사로부터 4억 원을 입금하라는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 거래의 민낯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우아한 표현입니다. 실상은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의 큰손들, 즉 기관과 외국인은 초고성능 컴퓨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하고 개미들의 돈을 사냥합니다. 정보도 자금도 부족한 개인이 레버리지라는 칼 한 자루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꼴이죠.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일상의 붕괴입니다. 해외 선물은 전 세계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차트를 보며 피가 마르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위험한 선물 거래를 오히려 권장하고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진짜 공포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약탈의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 화려한 슈퍼카와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선물 거래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하루에 100만 원은 우습다라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도하죠. 소위 리딩방이라 불리는 곳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잃은 돈의 일부를 증권사로부터 배당받는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큰 레버리지를 써서 돈을 잃으면 잃을수록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는 척하지만 실상은 여러분의 전 재산이 타버리고 남은 죄까지 긁어모으려는 하이에나들입니다. 선물 거래의 위험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계 바늘을 2021년 미국의 아르케고스 캐피탈 사태로 돌려봅니다. 천재적인 펀드 매니저라 불리던 인물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다가 단 이틀 만에 2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증발시켰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렸고 금융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전문가들도 레버리지의 파도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정보의 끝단에 서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선물 거래에서 원금 이상의 빚이 생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마진콜 시스템의 허점 때문입니다. 시장이 멈추지 않고 수직으로 낙하할 때 시스템은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가격에 강제로 팔아치우며 여러분을 빚쟁이로 확정지을 뿐입니다. 7억 원이라는 빚은 그렇게 단 몇 초의 전산 오류와 급락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냉혹한 교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간을 들여 가치를 창출하거나 남의 가치의 편승에 배당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선물 거래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주머니를 털어내기 위한 눈치 싸움일 뿐입니다. 그 싸움의 끝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오직 더 큰 수수료를 챙긴 거래소와 개인들의 눈물을 먹고 자란 대형 기관들만 웃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는 다를 거야, 이번 한 번만 복구하면 손 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단언컨대 그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선물 시장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해질수록 이성은 흐려지고 레버리지는 높아지며 파멸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남아있는 1,000만 원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그 가치 있는 돈을 도박판의 칩으로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하룻밤 사이의 잭팟이 아니라 지키는 투자와 성실한 자산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선물 거래라는 이름의 욕망의 묘비명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더라면, 하지만 그 조금을 버티기 위해 우리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 도박일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7억 원의 빚더미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차가운 비용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